안녕하세요, 청취자분. 오늘은 어쩌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질환인데요. 기흉에 대해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른바 폐에 바람 드는 병이라고도 하죠. 네. 이게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는 관련 의학 기고문이나 뉴스 기사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특히 최근에 우리에게 많은 웃음을 주셨던 코미디 대부 전 씨가 이 기흉 때문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 소식이 많은 분들께 충격을 주기도 했고 또 이 기흉이라는 병의 심각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죠. 특히 고령층에서의 위험성에 대해서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기흉이 도대체 뭐고, 누가 더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기흉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폐를 감싸고 있는 공간이 있어요. 흉곽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비정상적으로 공기가 차는 상태입니다. 흉강이에요? 원래는 공기가 없어야 하는 공간인가요? 그렇죠. 폐가 숨을 쉴 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공간인데 여기에 공기가 차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보통은 폐 표면에 생긴 아주 작은 공기 주머니, 기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터지거나 아니면 폐 자체에 손상이 생겨서 공기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아, 그럼 그 새어나온 공기 때문에 풍선 같은 폐가 압력을 받아서 찌그러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폐가 제대로 팽창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오거나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호흡곤란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게 또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요, 이 흉곽 내 공기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심장까지 누르게 되는 긴장성 기흉이라는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심장까지요? 오.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응급 상황입니다. 혈압이 떨어지거나 몸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파랗게 변하는 청색진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죠. 정말 무서운데요.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그냥 저절로 생기기도 하고 다쳐서 생기기도 한다고요.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외상성 기흉과 자발성 기흉. 외상성은 말 그대로 다쳐서 생기는 거겠네요. 네, 교통사고나 뾰족한 것에 찔리는 사고처럼 가슴 부위에 충격이나 손상이 가서 폐가 다쳐서 공기가 새는 경우죠. 이건 원인이 비교적 분명한 편이고요. 그럼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건 저절로 생기는 자발성 기흉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또 흥미로운 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아, 맞아요. 자료 보니까 원발성이랑 이차성 이렇게 있던데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원발성 기흉은요, 이전에 특별한 폐질환이 없던 건강한 사람에게 생기는 경우로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한테요? 그럼 왜 생기는 거죠? 주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젊은 남성들한테 흔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젊은 남성이요? 네. 폐의 가장 윗부분, 그러니까 폐천부라고 하는데 여기에 선천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어서 작은 공기주머니 기포가 생겼다가 이게 어느 순간 뻥 터지면서 발생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격렬하게 운동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좀 의외죠. 그러게요. 그럼 위험 요인 같은 건 없나요? 왜 어떤 젊은 사람한테는 생기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생기는 걸까요? 가장 강력하게 지목되는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흡연입니다. 아, 흡연이요? 네, 거의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흡연이 폐포의 탄력성을 떨어뜨려서 이 기포가 더 잘 터지게 만들고 비흡연자에 비해서 기흉 발생률을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도 높인다고 합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 연관성이 뚜렷하게 관찰됐고요. 20배요. 와, 흡연이 정말 결정적인 요인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젊은 층의 원발성 기흉에서는요. 그럼 2차성 기흉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가요? 네, 좀 다릅니다. 2차성 기흉은 이름 그대로 어떤 2차적인 원인, 즉 기존에 앓고 있던 폐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기흉을 말합니다. 기존 폐질환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흔히 COPD라고 하죠. 폐 기능이 점점 나빠지는 병입니다. 그리고 폐기종, 폐결핵, 폐렴, 폐섬유증, 심지어 폐암 같은 병들로 인해서 폐 조직 자체가 약해져 있다가 기흉이 발생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주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거군요. 폐질환을 오래 앓으셨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2차성 기흉은 주로 고령층에서 더 흔하게 발견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언급했던 코미디 대부 전 씨의 사례가 떠오르네요. 향년 76세셨고 폐기흉 증세 악화로 별세하셨다고 하니까요.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전 씨의 사례는 이 고령층에서 발생하는 2차성 기흉의 특징과 그 위험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젊은 층의 원발성 기흉은 폐 자체는 건강한 상태에서 기포만 터진 거라 비교적 회복이 빠른 편이에요. 그런데 2차성 기흉은 이미 기저 폐질환으로 폐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폐에 난 구멍이 잘 아물지도 않고 공기 누출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가 훨씬 까다롭고 회복도 더디죠. 합병증 발생 위험도 당연히 더 크고요.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폐질환 때문에 더 힘든 거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일본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도 기흉 수술 자체는 가능하지만 COPD 같은 기저 폐질환이 심할수록 수술 후 예후가 좋지 않다는 결과가 있어요.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건 재발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고령층에서 기흉이 자꾸 반복된다면요. 이게 혹시 숨어있는 폐암 같은 더 심각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밀 검진이 필요하고요. 정말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네요. 그럼 만약 이런 기흉이 의심될 때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진단은 어떻게 하죠? 진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검사는 가슴 엑스레이 촬영이에요. 엑스레이요? 그걸로 다 알 수 있나요? 네. 엑스레이를 찍으면 폐가 어느 정도 찌그러졌는지, 공기가 어디에 얼마나 차 있는지 대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진단이 가능하죠. 그렇군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기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거나 다른 폐질환이 있는지 자세히 봐야 할 때는 CT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흉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폐가 찌그러진 정도, 그리고 환자가 느끼는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아주 경미하다면요. 폐가 살짝만 찌그러졌고 숨 쉬는데 큰 불편함이 없다면 그냥 고농도 산소를 마시면서 안정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산소가 흉곽 내 공기가 더 빨리 흡수되도록 돕거든요. 그러면서 폐에 난 구멍이 저절로 막히기를 기다리는 거죠. 경과 관찰만 하기도 하고요. 아,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군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좀 심하다면요. 폐가 많이 찌그러졌거나 숨쉬기 힘들다면요. 네, 폐가 한 20% 이상 찌그러졌거나 엑스레이상 공기 노출이 계속되고 있거나 환자가 호흡곤란을 심하게 느낀다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죠?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은 흉관 삽관술이라는 겁니다. 가슴 쪽 피부를 약간 절개해서 흉곽 안으로 얇은 관, 즉 흉관을 집어넣는 거예요. 관을 넣어서 뭘 하는 건가요? 그 관을 통해서 흉곽 안에 차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거죠. 그러면 폐를 누르고 있던 압력이 해소되면서 찌그러졌던 폐가 다시 쫙 펴지게 됩니다. 아, 공기를 빼서 폐를 펴지는 거군요. 그렇죠.
며칠 동안 관을 유지하면서 공기 누출이 완전히 멈추는지 확인하고 괜찮아지면 관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받고 나면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까 자료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네, 바로 계절의 기흉에서 정말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바로 재발 문제예요. 재발률이 그렇게 높다고요? 네, 정말 높습니다. 이건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첫 번째 기흉이 발생한 후에 1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무려 20%에서 많게는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50%요? 절반이나요? 아니, 치료를 했는데도 1년 안에 둘 중 하나는 다시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수치죠. 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재발했던 사람은 다음번 재발 확률이 70 이상으로 10% 껑충 뛰고요. 두 번 재발했던 사람은 세 번째 재발할 확률이 90%에 육박한다는 보고까지 있어요. 90%요? 그럼 재발하면 거의 또 재발한다고 봐야겠네요. 이건 뭐 끝나도 끝난 게 아니네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기흉은 재발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 재발을 막을 근본적인 방법은 없나요? 매번 재발할 때마다 관을 넣을 수도 없을 텐데요?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흉이 자꾸 재발하거나 흉관을 넣었는데도 공기 누출이 며칠 이상 멈추지 않거나 아니면 양쪽 폐에 동시에 기흉이 생겼거나 직업상 기압 변화에 자주 노출되는 경우 등에는 수술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이요? 어떤 수술을 하는 건가요? 요즘은 대부분 흉간경이라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합니다. 가슴에 작은 구멍 몇 개만 뚫고 카메라와 수술 기구를 넣어서 문제가 되는 그 공기주머니, 기포를 직접 보고 잘라내거나 아니면 폐의 일부를 쐐기 모양으로 절제하는 거죠. 이걸 폐기포 절제술 또는 폐쐐기 절제술이라고 부릅니다. 흉관경 수술이면 회복도 빠르겠네요. 네, 비교적 회복이 빠르고 흉토도 작다는 장점이 있죠. 수술을 하면 재발률이 확실히 줄어드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술을 받은 쪽 폐에서 다시 기흉이 생길 확률은 1~2% 정도로 아주 크게 낮아집니다. 와, 50%에서 1~2%면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재발률이 워낙 높은 원발성 기흉의 경우에는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상태가 좀 심하다 싶으면 아예 수술을 권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재발의 고풍을 겪느니 미리 수술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이시거나 다른 병 때문에 폐 기능이 너무 안 좋아서 수술 자체가 위험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특히 2차성 기흉 환자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수술 고위험군 환자분들에게는 또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흉막 유착술이라는 시술인데요. 흉막 유착술이요? 그건 뭔가요? 폐를 감싸고 있는 흉막, 그리고 가슴뼈 안쪽을 싸고 있는 흉막, 이 두 겹의 막 사이에 약품 같은 걸 넣어서 염증 반응을 일부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두 흉막이 서로 딱 달라붙게 되거든요. 이걸 유착이라고 합니다. 아, 일부러 붙여버리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면 공기가 셀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되니까 기흉이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폐를 잘라내는 수술보다는 몸에 부담이 덜 가서 고령이나 수술이 힘든 분들에게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2차성 기흉 환자분들은 이런 시술이나 수술 말고도 더 신경 써야 할 게 있다고요? 기흉은 결국 기저폐 질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흉 자체를 치료하는 것과 동시에 기흉을 유발한 원래 병, 예를 들어 COPD나 폐기종 같은 그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고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기흉은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예방과 관리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수술이나 시술 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흉을 예방하거나 재발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이건 정말 모든 자료에서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금연입니다.
역시 금연이군요. 네,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발성 기흉이든 2차성 기흉이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상관없이 기흉 예방과 재발 방지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방법은 무조건 금연입니다. 아까 원발성 기용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으로도 꼽으셨는데 재발 방지에도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흡연은 폐 조직 자체를 약하게 만들고 폐포의 탄력성을 떨어뜨려서 기포가 더 잘 생기고 잘 터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 기흉이 재발할 위험까지 현저하게 증가시킵니다. 혹시 뭐 공기 좋은 데 가서 살면 괜찮지 않을까라거나 몸에 좋은 음식 챙겨 먹으면 예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자료들을 보면 그런 것들은 기흉 예방에 큰 영향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뭐 물론 전반적인 건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흉 자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오직 금연뿐입니다. 정말 금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네요. 그럼 금연 말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폐에 가해지는 압력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력 변화라면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죠? 대표적인 게 비행기 탑승이죠. 고도가 높아지면서 기압이 낮아지니까요.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은 반대로 수압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죠. 또 높은 산에 올라가는 고산 등반 같은 활동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흉을 알았던 경험이 있다면 이런 활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위험할 수 있겠군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떤 걸 조심해야 할까요? 폐에 갑작스럽게 힘이 가해지거나 압력이 높아지는 행동은 가급적 삼가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격렬한 운동 직후에 숨을 팍 몰아쉬는 것,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숨을 팍 참는 것, 변비 때문에 화장실에서 너무 힘을 주는 것, 심한 기침을 계속하는 것 등이요. 아, 그런 행동들이 흉곽내 압력을 높일 수 있군요. 네, 심지어 관악기를 부는 행위나 담배를 아주 깊이 훅 빨아들이는 행위조차도 순간적으로 압력을 높여서 기포 파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운동은 아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전반적인 폐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흉 발생이나 재발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다만 경쟁이 심하거나 몸싸움이 격렬한 운동, 숨을 너무 가쁘게 몰아쉬게 되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결국 뭐든지 과하지 않게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흉을 한 번이라도 알았다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같은 걸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만약 예전에 겪었던 것과 비슷한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증상이 다시 느껴진다면 이번엔 괜찮겠지, 조금 쉬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거든요. 네, 오늘 기흉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기흉은 폐를 둘러싼 공간에 공기가 차서 폐가 찌그러지는 병인데 크게 두 가지 얼굴이 있다는 것. 네, 특별한 폐질환 없이 젊고 마른 사람에게 잘 생기는 원발성 기흉과 기존의 폐질환을 앓고 있던 고령층에서 주로 나타나고 더 위험할 수 있는 2차성 기흉으로 나뉜다는 점. 특히 코미디 대부 전 씨의 안타까운 사례가 보여주듯이 고령층의 2차성 기흉은 기저질환 때문에 치료가 까다롭고 회복이 더디며 합병증이나 재발 위험이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흉은 첫 발병 후 1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최대 50%에 달할 정도로 재발이 매우 흔한 질환이라는 충격적인 사실과 이 재발을 막고 기흉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은 바로 금연이라는 점.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청취자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숨쉬기 어려운 증상을 경험하신다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특히 흡연을 하시거나 과거 폐 관련 질환을 앓으셨던 분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자신의 몸 상태를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금연이 정말 기능 예방과 관리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청취자분의 폐 건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흉처럼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여러 폐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한 금연 외에 우리가 일상에서 또 어떤 건강 습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폐 질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나 지원은 과연 충분한지,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한 번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